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벌써 2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끼리분들과 한 약속인 5030 챌린지의 근황을 알려드리러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5030 챌린지 영상은 매 분기가 끝날 때마다 한 번씩 1년에 총 4번이 올라온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금액이 적은 편이라 종목 이름이나 그런 거를 그냥 다 올리는 중입니다. 게다가 분산 투자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대 리딩의 목적이 없다는 점, 5030 계좌에서 매수한 종목이 무조건 오르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이 기리씨 매수했대 무지성 풀매수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확인하시죠. Let's get it!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마도 한 30%에서 50%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야, 5030 챌린지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30은 정말 심플합니다. 매월 50만원씩 그리고 30년간 주식 투자로 연 20% 수익률을 거두면 10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앞자리인 50과 30을 따서 5030 챌린지라고 저 기릿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딱 이 말이 떠오를 거군요. 한이길이 솔직히 멍똥 같은 소리 아니야? 매달 50은 뭐 오케이 30년 또 오케이 뭐 괜찮아. 그런데 연 20%? 이거는 너무 심한데. 맞습니다.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길이 또 가능할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힘든 조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어차피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 5030 챌린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저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리분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 50만원씩 그냥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30년 동안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적금을 넣는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금을 넣으면 아마 기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2%까지 되는 것도 거의 없고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나마도 세금이 중간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무려 적금 3%, 세금도 없어요. 비과세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동안 모으면 세후 수령액이 608만 3,246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금은 600만원인데 8만원이 플러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년이니까 뭐 치킨 4마리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 후에는 세후 수령액이 무려 6,849만 8,397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6천만원이죠. 그러니까 850만원이나 플러스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걸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주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년 강산이 2번밖에 시기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난 복리의 마법은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세후 수령액이 1억 5,7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금은 1억 2천인데 3,700만원 정도가 플러스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3,700이면 엄청 큰 돈 아니야?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세후 수령액은 2억 7,483만 3,946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1억 8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쳐줘봐야 원금에서 1억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게 어딥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우리의 꿈인 집을 사러 가겠죠. 집을 사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로 왔습니다. 이제 집을 딱 살려고 왔는데 뭐 집값이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금 가격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라고 치니까 물론 비싼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헬리오시티가 매매 시세가 대단합니다. 11억 8천만 원에서 38억 그 사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다른 데를 보자라고 봤더니 아래를 봐도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아파트가 12억 7천, 리센츠라는 아파트가 9억 8천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가격은 가장 작은 평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열심히 50만원씩 30년간 모아도 이 돈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이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방 광역시 중 하나이고 그리고 저 기릿이랑 가장 가까운 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랜덤으로 꼽힌 거겠죠. 여기 보시면 매매 시세가 4억 2천, 3억 7천, 2억 8천, 2억 6천, 3억 9천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위치마다 그리고 시기마다는 완벽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야, 이 정도면 30년 뒤에 이 아파트는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기리분들이 지금 다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물가는 물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아이스크림 얼마였을까요? 그때 아이스크림은 5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원 그 이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20년 전 짜장면은 얼마였죠?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뭐 1000원짜리 그런 데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짜장면 4000원짜리도 찾기가 힘들고 4500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사이에 벌써 2배 이상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3억 3천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신현대 아파트가 3억 3천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신현대 아파트 작년 말 기준 26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아파트 가격이 10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니까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디에 있는 아파트든 야, 그래도 30년 지나면 2배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월 50만원씩 30년 동안 모은 2억 8천 정도에 되는 돈으로는 대구의 아파트도 사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걸 보시다시피 단순 저금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적금 금리를 매우 후하게 3%를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저 기릿은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식 투자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030 챌린지라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면은 확률이 1%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한다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주식 투자를 해서 연 20% 수익률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1년 수령액은 원금 600에 669만 1428원. 벌써 1년 만에 70만원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아까 적금은 치킨 4마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치킨을 30마리 이상 먹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깜짝 놀랄 수익이 됩니다. 자, 원금은 불과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써 수령액이 1억 9천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10년 만에 유의미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20년이 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금은 1억 2천밖에 되지 않는데요. 수령액이 무려 15억 8천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차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30년 동안 더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은 1억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령액은 116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로 그냥 단순 적금과 그리고 조금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그 차이가 되게 큰 걸, 괴리가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을 또 말할 수 있겠군요. 한이길이 연 20% 수익률은 솔직히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100명 아니 1000명 중 1명 정도 성공할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상에 불과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기릿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의 생각은 일단 목표는 20%를 잡고 거기에 반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연 10%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50만원은 그대로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수령액은 630만원, 그리고 10년 수령액은 1억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6천인데 1억이 넘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 10% 수익률만 하더라도 10년 만에 유의미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년을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액이 3억 8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을 내본다면 수령액이 11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서울 아파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우리의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연 10%도 어렵다 이런 의견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연 20% 목표를 잡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을 노력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 10%의 수익률은 최소한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분들 이제 아시겠죠?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자. 이게 바로 5030 챌린지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5030 챌린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기들이 또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도 올해 초 1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매 분기마다 기리분들이랑 공유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30 챌린지 영상은 1년에 4번 꾸준히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2분기가 끝났으니까 벌써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말 빠르게 슉슉슉 샥샥샥 넘어가도록 할게요. 2021년 2분기 5030 챌린지. 자, 3월 31일 그러니까 1분기 마지막이죠. 그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3060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956. 자, 이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한이길이 주식이 맨날 빠진다. 삼성전자가 뭐 10만전자 간다고 하더니 8만원으로 내려오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지만 지금 딱 봤더니 야, 저 때라도 살걸. 3060부터 지금 벌써 엄청나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스닥 또한 956에서 지금 이미 1000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들 이걸 보면 정말 심플하게 이걸 볼 수 있겠네요. 내리기만 하는 것도 없고 오르기만 하는 것도 없다. 자, 그래서 1분기 끝났을 때 원금이 214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익이 79,000원, 그러니까 8만원을 거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3개월 동안은 코스피는 2.6%가 올랐고 코스닥은 2.7%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이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4월 1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3087이 되었고 코스닥은 965.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번 2분기도 모두 화이팅. 이번 달에 돈을 조금 더 넣어서 300만원으로 맞추겠습니다. 계산 편이상.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원금이 216만원.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50만원을 넣는 게 아니라 조금 특별히 86만원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유 종목을 보니까 농심, 한국전력, 삼성 SDS, 동성 화인테, KTNG, 위닉스, 예스24, 휠라우딩스, 윈스, 넷마블, 쿠쿠홈시스, 2차전지 K뉴딜 ETF 그리고 5G ETF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높은 수익률을 거둔 거는 동성 화인테 그리고 예스24 이 두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하락하고 있는 건 농심 마이너스 4.9%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넷마블 마이너스 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4월 19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날은 벌써 3,200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1,030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불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오리온도 사고 강원랜드도 샀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금을 전부 다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5월 12일 수요일 그때는 코스피가 3200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1000이 넘었었는데 다시 978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5월 12일이네요. 이번 달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매도 이슈 그리고 급등한 코스피 등으로 인해서 예수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도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상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적은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적은 일기를 지금 이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보유 종목은 농심, 경동나비엔, 지누스, 한국전력, 삼성 SDS, 동성 화인테, KTNG, 강원랜드, CJ ENM, 위닉스, 휠라홀딩스, 윈스, 넷마블, 오리온, 쿠콤시스, 5G ETF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5월 31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코스피가 3200, 코스피는 위아래 계속 박스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981, 별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봤더니 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조금 우연찮게 그리고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경동나비엔이 23%, 지누스가 26%, 동성 화인텍이 12%, 강원랜드가 16%, CJ ENM이 15%, 휠라우닉스가 27%,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쿠쿠홈시스가 23%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적었네요. 3200의 안착.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좋은 한 달 중 하나였다. 한 번 더 깨달았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대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자, 벌써 6월 16일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277 쭉쭉 뻗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00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때 오른쪽을 보니까 윈스 아니죠. 오리온만 빼고 다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오리온만 마이너스 1%로 외롭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월 30일 수요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 코스피가 3296,
코스닥은 1030.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은 좋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은 그냥 홀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말은 6월 달에도 5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50만 원을 쓰지 않고 그냥 들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7월 달, 이번 달입니다. 포트 조정을 꼭 할 계획. 그리고 이미 목표 수익률을 거의 다 달성했다는 점은 굿굿굿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이 뭐가 있나? 농심, 경동나비엔, 지누스, 한국전력, 삼성 SDS, 동성화이트, KTNG, 강원랜드, CJENM, 위닉스, 휠러홀딩스, 윈스, 넷마블, 오리온, 쿠콤시스, 하이브, 5G, ETF 이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 자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은 이때까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 자산이 445만 원이니까 총 이익이 45만 2,962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원금 대비를 하더라도 10%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적금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금이 7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5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25만 원만 더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 힘을 빼도 연 2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 1년차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6개월 동안 코스피는 어떻게 되었나? 10%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그리고 코스닥도 5%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은 7.5% 정도가 올라서 지금 현재 나의 계좌가 평균 수익률 7.5%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랑 비슷한 수익률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혹시 그거보다 낫다면은 나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 번쯤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결론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 내 포트는 틀리지 않았다.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을 뿐 2분기, 아니 3분기, 4분기에는 나의 포트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지금 보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긴 하네. 조금은 바꿔봐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분기 5030 챌린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까지 상당히 다가왔는데요. 꼭 성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유 주식 중 일부는 이미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미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지났으니까 절대 따라서 매수는 금지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3개월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 리딩의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린 거를 언제 손절칠지 모른다는 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자, 2분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3분기도 기리분들 잘 보내시고요. 3분기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